네, 강프로입니다. HLB 보겠습니다. 자, HLB 지난 금요일 날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죠. 수요일 날 장중에 막 급락을 하면서 뭐 한 20%뭐 VI 걸려가지고 하방 VI 걸려가지고 막 하한가 호가도 막 보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회사에서 빠르게 대응한 결과 그리고 3월 말에 진양권 회장이 직접 나와갖고 IR을 직접 합니다. 그 파이널 리뷰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구간을 보고 너무 많이 올라서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요. 이게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래서 인증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잖아요.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 계좌 수익률입니다. 650%가 넘죠. 그 기간 동안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평균 1% 정도가 살짝 넘어가는 정도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상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계좌 수익을 오픈한 이유는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어떤 종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종목에 대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장단컨대 어떤 종목을 매매하거나 어디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 화면은요. 제가 매매한 타점을 그대로 나타나는 화면이고 키움증권의 0606권 화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매한 결과 상한가 한방 그리고 다음날 매도 32%의 수익. 반도체 종목이죠. 자, 이런 매매를 내가 할 수 있다. 뭘 하면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쵸? 그리고 그런 내용을 어때요?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합니다. 소통방은 뭐예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답은 나온 거예요.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주도주를 할 수 있구나. 내 패스아크는 뭐예요? AI 반도체, 뉴로모픽 쪽입니다. 그럼 뉴로모픽 쪽에 다른 종목도 있겠죠. 자람 테크놀로지.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돌파, 매수, 상한가 한방, 두방, 다음날 매도 75%. 며칠 걸렸어요? 3일. 뭐예요? 신고가 종목. 주식은 뭐? 선반영. 3월 15일자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HLB 제약, 서진 시스템, 해성 TPC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시장가 매수 8시 50분. 즉 장 시작 전에 공략이 된다는 거고 HLB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HLB 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HLB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사야 되는데 HLB를 살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가 무너지는 순간 내 계좌는 몇 번의 수익은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만큼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익 모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HLB 제약처럼 또는 HLB처럼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더라도 심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HLB를 공략하는 과정에서도 HLB 제약으로 퍼뜨려가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즉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에 진짜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 모든 분들이 함께 매매할 수 있게 제가 장 시작 전에 시장가로 공개를 합니다. 돈은 안 받아요.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HLB 한번 더 볼게요. 자, 보시면 1월 달에 매매해서 쭉 내려보면 1월 31일 날 1월 29일이네요. 매도한 결과 31.9% 63,000원에 매도를 했고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8만원에 다시 사요. 이 구간에 못 먹었네요 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전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덜 먹더라도 확인해서 안전한 구간에만 들어간다. 즉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그랬을 때 변동성이 터지는 즉 찌라시가 도는 구간이 있더라도 어때요? 18%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얻고 또 샀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처럼 HLB 제약으로 퍼뜨려가고 있는 내용 그리고 HLB 생명과학처럼 지속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12%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1% 손절을 하면서까지도 HLB로 집중하는 이유는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 보셨으니까 HLB를 왜 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FDA 판매 허가가 나오는 점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끝.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미래 가치는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실적이 좋아지는 건 뭐예요? 지금 무언가 하고 있어야 되죠. 하고 있는 건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 기대감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는 이미 저 위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100만 원 간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 근데 하지만 여기 10만 원부터 새로운 시작점이 열려요. 왜 그러냐면 거의 한 9만 원 전후 한 8에서 10만 원 사이 그 정도가 거의 한 10조 정도의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00만 원 간다고 막 썸네일에 써놓으면 사람들이 욕하던데 아니 제가 100만 원 간다는 이야기를 이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10만 원이에요. 이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거 10만 원까지 올라가면 그때 가서 살 거냐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매매하고 지금도 매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다가 목표가 100만 원, 목표가 90만 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욕해.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때가 5만 원 뭐 이럴 때였다니까요. 이 구간 얼마예요? 5만 원이잖아요. 이때 뭐 했어요? 매매하잖아요, 저. 매매해서 어때요? 30%씩 수익 보잖아요. 그리고 올라와서 뭐예요? 이 구간 안 하고 또 하잖아요. 몇 프로 수익이에요? 이달 찌라시 터졌죠. 찌라시에 대한 확인을 하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동성 터졌어요. 팔아요. 18% 수익이에요.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주도주는 끝까지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올라가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 필요한 건 뭐예요? 세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력이 우리가 아는 뭐 명동의 머시기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HLB가 하루에 거래가 안 터진 날 2천억씩 터집니다. 금요일 날 거래가 쭉 줄었죠. 얼마예요? 2천억이에요. 이걸 가지고 핸들링을 한다고요? 일반 세력들이? 안 돼요. 그 펀드 자금 들어와야 되는데 그 펀드 자금은 로스컷 비율을 정해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매집 자체를 올리면서 합니다. 진짜 주식을 책으로만 보고 유튜브에도 몇 명 있습니다. 뭐 제가 굳이 거론하지 않겠는데 유튜브에도 몇 명 있어요. 이 구간이 매집이래. 아니 거래 없이 빠지고 뭐 세력들이 5년도 매집하고 10년도 매집해. 이 구간이 매집이래. 만약에 여기서 내려가면 펀드는 잘라야 돼요. 이게 룰이라니까요. 이게 룰이에요. 그냥 안 자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펀드는 시장 수익률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맞춰서. 그게 아니라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수익이 나야 돼. 헤지 펀드는 가장 공격적인 펀드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는데 로스컷 비율을 안정하고 여기서 한가롭게 6개월, 1년씩 매집한다고? 2년, 3년씩 매집한다고요? 그 말이 될 거라고 안 되죠. 그때 구간에 막 시장 올라가면 해당 펀드는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발생을 하고 그건 시장 대비한 수익률입니다. 그럼 매집한다고 여기서 끌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반드시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모멘텀은 올라가면 나온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 제가 매매하나요?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매 18% 수익, 31% 수익 이것만 그런가요? 여기 보세요. 제가 2월 말 3월 초에 매매하다가 부담스러우니까 뭘 삽니까? HLB 제약 어때요? 또 사잖아요. 아직까지 사고 있어요. 19% 수익. 이런 매매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정말 나한테 지옥을 선물할 겁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제가 가격 형성의 원리를 이야기를 드린 거고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그쵸? 왜? 여기서는요. 실시간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움직이잖아요. 섣부르게 뭐 어느 정도 가격 가면 뭐 매수하세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각 구간별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까지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실시간 타점은 모두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료로 진행한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라 그랬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게 HLB도 마찬가지다. 미래가치는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그럼 지금 어때야 돼요? 나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실적이 나쁜데 올라가는 종목. 그럼 뭘 만나요? 신고가를 만난다. 신고가 이후엔 뭐가 발생해요? 선반영의 첫 번째 구간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주도주를 구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고가 강한 종목이 3, 4, 5 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그 종목군들을 어떤 관점에 의해서 내가 구분을 지어서 판단을 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